새벽 5시 영하 15도의 혹한. 한 여자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옆방에는 초등학생 2딸, 건너방에는 자기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 시어머니, 그리고 탁자 위에는 단 한 줄의 메모. 미안해. 3천만 원 빚은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자 10년 뒤 기적적으로 전국 10대 보험왕이 됩니다. 15년 뒤에는 연 매출 50억을 만들어냅니다. 20년 뒤에는 후배 500명을 교육하는 전설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남편이 다시 나타나 재산을 요구했고, 큰딸이 왕따를 당해 자퇴하려 했으며, 애써 모은 돈을 사기당해 파산 직전까지 갔고, 작은 딸이 백혈병에 걸렸고, 동료가 그녀를 모함해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오늘 그 믿기 힘든 이야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한 여자의 진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경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97년 제 나이 35살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은 건설회사 과장, 딸 둘의 시어머니 모시고 30평대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살았죠. 행복하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냥 그랬어요.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풍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뭐 하나 마음에 안 드시고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했으니까요. 그해 12월은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IMF의 구제금융 신청.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뭐래? IMF? 그게 뭔데? 근데 남편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퇴근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실감이 안 났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 큰 회사가? 근데 딱 일주일 뒤 회사가 부도났어요. 남편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달라졌어요. 매일 소주 2~3병씩 마시고, 밤새 담배 피우고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저도 처음엔 위로했어요. 여보, 괜찮아. 다시 일자리 구하면 돼. 구해? 지금 이 판에 누가 사람을 뽑아? 맞았어요. TV에서는 매일 실업자 뉴스거리에는 일자리 구함 팻말 든 사람들. 1달, 2달, 3달 남편은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아니, 구하려고 안 한 것 같았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자존심만 세우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맨날 그 소리만 했어요. 문제는 돈이었어요. 그동안 알뜰하게 모아둔 돈으로 6개월은 버텼는데 그게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어요. 2천만 원. 어디서 빌린 거예요?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채였어요. 월 이자가 5%.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죠. 그 돈도 3달 만에 바닥났어요. 남편은 또 빌렸어요. 이번엔 1,000만 원. 여보,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알아? 저도 화가 났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그날 남편한테 처음으로 맞았어요. 딱이 한 대. 당신이 지금 나를 때려? 남편 눈엔 눈물이 글썽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하나?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니,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은 서울인데. 어머니는 이미 서울에 계셨는데 본인이 어딨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병원 데려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요양원도 알아보시는 게. 요양원은 무슨 우리가 모셔야죠.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1999년 1월까지 버텼어요. 빚은 3천만 원.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안 남았어요. 1월 15일 목요일.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영하 15도.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나 못 버티겠어. 뭐가요? 이 생활, 이 모든 게 매일 폐인처럼 집에 있는 것도,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도, 애들 쳐다보는 것도 다 못하겠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미안해. 나 집 나가야겠어. 그럼 우린요? 애들은요? 어머니는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설마 떠나려는 건 아니겠지? 새벽 5시 문 열리는 소리에 깼어요. 남편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보, 어디가 어디 가냐고요?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어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입을 막고 가슴이 터질 듯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30분쯤 지났을까? 눈이 퉁퉁 부은 35살 여자. 그 여자가 저였어요. 이제 어떡하지? 남편 떠나고 3일 동안은 그냥 멍했어요. 애들은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넷째 날 우편함에 등기가 와 있었어요. 사채업자,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갔어. 언제 와? 모르겠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큰애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안 오는 거지? 아이가 다 알더라고요. 미안해. 괜찮아. 엄마랑, 우리랑, 할머니랑 잘 살면 되지 뭐. 그 말에 오히려 더 무너졌어요. 애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위로해야 하는데. 그날 밤 모든 걸 계산해 봤어요. 통장 잔고는 없고 월세, 공과금, 식비, 시어머니 병원비 등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일을 해야 해. 당장. 그때 생각했어요. 근데 나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요리, 집에서나 하던 거 청소, 그것도 집에서나. 학력,
고졸, 자격증, 없음, 경력, 가정주부, 식당 종업원, 마트 계산원, 청소부, 편의점 등 이곳저곳 지원을 했어요. 애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직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채업자가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해 시달렸어요. 아주머니, 이자라도 내세요. 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그 소리 한 달째 듣는데요. 전화 끊고 울었어요.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어느 날 길 가다가 전단지를 받았어요. 보험 설계사 모집 나이 무관 학력 무관 경력 무관 높은 수입 가능 자유로운 근무 시간 나이 무관 그 3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험? 보험이 뭔데?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냥 남편 회사에서 하나 들어준 거 있는 거만 알았지. 근데 나이 무관이라니 다음날 바로 찾아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지점장님이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보험 설계사 하고 싶어서요. 지점장님이 날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입니다. 보험 경험은? 없습니다. 왜 하시려고 하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초등학생 2딸이랑 치매 시어머니가 있고 빚이 3천만 원 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요. 나이 무관이라서 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지점장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일어나 보세요. 전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네, 당장이라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교육 받아야 해요. 정말요?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보험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건도 못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수입이 0원이에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합니다. 꼭 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오세요. 그날 집에 오는 길 버스 안에서 울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나도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2월 3일 화요일 보험 설계사 첫 출근 날이었어요.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 꺼냈어요. 결혼식 갈 때 입었던 베이지색 정장. 구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뒤꿈치가 다 닳았어요. 슈퍼 가서 접착제 사다가 붙이고 구두약으로 광냈어요.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봐줄만 하네.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했어요.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해야 했어요. 첫날은 교육이었어요. 보험 약관, 상품 설명, 세법.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 사망보험금과 만기환급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무슨 외계어 같았어요. 옆에 앉은 20대 여자는 빨리 적고 있는데 전 손도 못 움직이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점심시간 다들 밥 먹으러 나갔는데 전 사무실에 남았어요. 돈이 없어서요. 집에서 김밥을 싸와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교육 일주일 받고 드디어 영업 시작했어요. 지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아는 사람부터 만나보세요. 친척, 친구, 지인들, 보험은 사람 만나는 일이에요.
아는 사람 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친정 식구들은 시골에 있고 남편 쪽 친척들은 연락하기 민망하고 동창들은 다들 바쁘고 그래도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 옥경이야. 옥경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나 요즘 보험 일하거든. 혹시 시간 있으면. 아, 보험? 나 보험 이미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만나자. 미안.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나 옥경이. 오래간만이다. 근데 무슨 일이야? 있잖아. 나 요즘 보험 일을 해. 미안해. 우리 남편이 보험 절대 안 한대. 그래도 한번. 미안해. 지금 애 데리러 가야 해서. 끊을게. 10명한테 전화했어요. 10명 다 거절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울었어요. 아는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죠. 다음 날부터 거리로 나갔어요. 명함 1000장 들고 아파트 단지 돌면서 명함 돌렸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박옥경입니다. 100집 돌면 문 열어주는 집이 10집, 10집 중에 이야기 들어주는 집이 1집, 1집 중에 상담 약속 잡는 집이 0.1집 계산해 보니까 명함 1000장 돌리면 상담 약속 1건이었어요. 그것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또 0.1건. 만장 돌려야 계약 1건? 보험 시작한 지 한 달 계약 0건. 월세는 30만 원. 어떻게 낼까 고민하다가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왜? 무슨 일이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30만 원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옥경아. 엄마도 없어. 내 오빠 애 학원비에 다 들어가서. 그래, 알았어. 괜찮아. 미안하다. 전화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큰애가 다가왔어요. 뭔가를 들고 엄마, 이거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엄마 쓰라고 모은 거야.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큰애가 3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깨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런 엄마여서 미안해. 보험 시작한 지 6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봤어요. 제일 싼 채소를 고르면서 아이고, 아줌마는 늘 이것만 사네. 내 요즘 좀 어려워서요. 나도 마찬가지야. 장사가 하나도 안 돼. 채소 파시는 아주머니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줌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요? 저는 보험 일해요. 보험? 그거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그런데 해야 하니까요. 애는 있어? 둘 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남편은 집 나갔어요. 어머, 나랑 똑같네. 나도 남편 도망갔어. 애 셋 혼자 키우고 있어. 그분도 저랑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보험 있으세요? 보험? 그런 거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일수록 필요한 게 보험이에요. 왜? 아주머니가 쓰러지면 애들은 누가 키워요? 아주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쓰러지면 우리 애들은 끝이에요. 그래서 전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면 돼? 아주머니 나이에는 월 3만 원 정도면 암보험 들 수 있어요. 3만 원?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날 제 첫 계약이었습니다. 수당은 2만 원. 그 2만 원이 200만 원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애들 좋아하는 과자 샀어요. 집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 오늘 첫 계약했어. 애들이 박수 쳤어요. 와, 엄마 대단해. 그날 밤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뒤로 제 하루 루틴이 정해졌어요. 새벽 4시 30분 기상. 시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아침 먹여드리고, 애들 아침 먹여, 학교 보내고, 요양보호사 아주머니 오시면 바로 출근. 아침에는 아파트 단지 돌면서 명함 돌리고, 점심에는 상가 돌면서 명함 돌리고, 오후에는 약속 잡힌 고객들 만나고, 저녁 6시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저녁 챙겨드리고, 기저귀 갈고 애들 숙제 봐주고 재우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보험 공부, 하루에 4시간 반 자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그렇게 3개월을 버텼어요.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생리도 2달 넘게 안 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월세 30만 원, 요양보호사비 40만 원, 식비 20만 원, 공과금 5만 원, 통신비 5만 원. 빚은 전혀 못 갚고 있었어요. 보험 시작한 지 4개월째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줌마, 이제 정말 안 되겠어. 4개월째 이자도 못 내는데.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 시작했어요. 곧 갚을 수 있어요. 언제? 1년 뒤? 10년 뒤? 지금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4천만 원이에요. 당장 집이라도 처분하세요. 집은 월세 집이에요.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갚을 건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빚 다 정리하고. 하하, 미친 거 아니야? 못 갚는 사람한테 돈을 더 빌려줘? 사채업자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여기 TV 괜찮네. 이거랑 냉장고 가져가야겠다. 안 돼요. 그건 아줌마, 이거 가져가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선택해. 결국 TV랑 냉장고를 가져갔어요. 그날 저녁 애들이 물었어요. 엄마, TV 어디 갔어? 고장나서 고치러 갔어. 냉장고는? 그것도 거짓말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또 울었어요. 보험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7월 중순 무더운 여름이었죠. 그날따라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30집 넘게 돌았는데 계약은커녕 상담 약속 하나도 못 잡고 저녁 7시에 집에 왔어요.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계속 밖에 나가려고 하시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옷을 여러 겹 입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 어머니는 집에 가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작은 애가 무서워서 제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당신 누구야? 우리 며느리는 어딨어? 하며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제가 며느리예요, 어머니. 우리 며느리는 젊고 예쁜데 당신은 늙고 못생겼잖아.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알아요. 요즘 제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 그래도 그 말을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혹시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어머니 방이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동네를 미친 듯이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잠옷 입은 채 30분을 찾아다녔어요.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계셨어요. 그네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웃으셨어요. 아가씨, 여기가 어디예요?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날은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니 방에서 있었어요. 혹시나 또 나가실까봐. 아침에 눈을 뜬 순간 몸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온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감기에 걸렸나 봐요. 어젯밤에. 맨발로 뛰어다녀서. 그날 하루는 쉬었어요. 못 쉬는 게 아니라 쉴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계산해 봤어요. 빚 4천만 원. 한 달에 80만 원 벌면 50개월, 4년 넘게 걸려요.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갚아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아, 나 이거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어. 그때 작은 애가 우유를 가져와 먹으라며 말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할머니 같은 사람은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애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사건 이후로 뭔가가 바뀌었어요. 전 더 이상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엄청나요. 전 그냥 들어드렸어요. 같이 울어드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빚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요? 그런데도 이렇게 웃으시고 울어봤자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여셨어요. 옥경 씨, 당신 참 다르네요. 다른 보험 사람들은 그냥 팔려고만 하는데 저는 보험을 무조건 팔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지금은 애 학원비가 더 급하시면 보험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급한 게 먼저예요. 보험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연락 주셨어요. 옥경 씨, 저번에 말했던 보험 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보험 시작한 지 8개월째 어느 날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옥경 씨, 사장님 한 분 소개해 줄게요.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직원이 20명 정도 돼요. 이틀 뒤 사장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보험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8개월입니다. 8개월? 그럼 완전 초보네. 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정직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이 일을 목숨 걸고 합니다. 이게 제 생존이거든요. 남편이 집 나가고 두 딸이랑 치매 시어머니 있고 빚이 4천만 원 있어요. 저는 절대 대충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다른 설계사들은 이게 직업이지만 저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사장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셨어요. 당신 진짜 솔직하네.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요. 전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좋아. 당신한테 맡기겠어. 나랑 직원들 보험 전부를 맡기겠다고 했어요. 정말요? 그날 계약이 20건이었어요. 한 번에 20건. 수당이 600만 원이나 됐어요. 600만 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큰 돈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600만 원으로 바로 사채업자한테 갔어요. 여기 300만 원이요. 받으세요. 사채업자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조금씩 갚을게요. 매달 50만 원씩 꼭 갚아드릴게요. 사채업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집에 오는 길, 중고 냉장고 20만 원짜리, 중고 TV 15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외식했어요. 삼겹살집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날 밤 애들이 말했어요. 보험 시작한 지 1년 2개월째 이제 한 달에 10건 정도 계약을 따고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 됐어요. 빚도 절반 정도 갚았고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1년 2개월 만에 당신? 남편은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남루하고 애들이 아빠를 봤어요. 작은 애가 남편한테 달려갔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애들 잘 컸네. 당신 뭐하러 왔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1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나도 힘들었어. 힘들긴 누가 안 힘들어.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집안 분위기에 애들이 무서워했어요. 애들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밤 애들 재우고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하러 왔어? 남편은 다시 들어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년 넘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당신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친구들 집 전전하면서 살았다는 남편의 말에 한심했어요. 당신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딸이랑 시어머니 혼자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어요. 나 변호사 상담 받았어. 우리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 내가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요즘 보험으로 돈 많이 번다며 자신의 몫이 있다고 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이혼을 안 했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남편은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돈을 줄까? 아니면 법정까지 갈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 쓰고 양육권 포기하고 재산 분할 청구 안 한다는 각서 쓰면 1,000만 원 줄게. 나보고 애들 포기하라고?
당신은 진짜 애들 원하는 게 아니잖아.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3일 뒤 이혼 서류를 쓰고 남편은 1,000만 원 받고 떠났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남편이 나가는 걸 봤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자유구나. 그날 밤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빠랑 이혼했어. 이혼이 행복감을 주는 건 무슨 기분일까요? 1,000만 원을 줬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걸 얻었어요. 자유. 이혼하고 6개월 뒤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직접 와서 얘기하죠. 불길했어요.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서영이가 요즘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서영이를 놀린대요. 보험 아줌마 딸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왕따요? 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이 큰애 공책을 보여주셨어요. 공책에 낙서가 가득했어요. 보험료, 거지, 가난뱅이. 누가 적어 놓은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랬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요. 서영이가 말은 안 하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애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참고 있어요. 집에 와서 큰애를 불렀어요. 서영아,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큰애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선생님이 애들이 너 괴롭힌다고 하시던데.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잖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마. 큰애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큰애 방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주 뒤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왜 그러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큰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보험하는 거 창피해. 애들이 맨날 놀려. 보험 아줌마 딸이래. 거지래. 아빠도 없다고 놀려. 할머니 치매래. 나 진짜 학교 못 다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가 창피해? 응, 창피해. 다른 애들 엄마는 회사 다니고 멋있는 직업 있는데 우리 엄마는 보험이나 팔고 맨날 아파트 돌아다니고 명함 돌리고. 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큰애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산 게 잘못인가? 애들 먹여 살리려고 보험한 게 잘못인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애가 학교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 오늘은 쉬어. 큰애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어요. 저녁에 큰애 방에 들어갔어요. 서영아, 엄마가 할 말 있어. 큰애 옆에 앉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내가 창피하게 만들어서. 근데 엄마는 말이야. 다른 방법을 몰랐어. 엄마는 고졸이야. 대학도 안 나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보험밖에 못해. 근데 있잖아. 엄마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엄마가 이 일로 너희 밥 먹이고 학교 보내. 할머니 병원비 내. 엄마가 포기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셋 다 굶어 죽었을걸? 큰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애들이 맨날 놀리니까. 진짜 힘들어. 응. 엄마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럼 어떡해? 엄마가 다른 일 찾아볼까? 아니야, 왜? 엄마 다른 거 못하잖아. 그리고 보험으로 돈 많이 버는데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럼 큰애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 참을게. 애들 놀려도 참을게. 엄마가 자랑스럽다는데 내가 창피해하면 안 되지. 서영아,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그런 말해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 다음 주 큰애가 학교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서영이 엄마예요. 제가 학교에 좀 가도 될까요? 어머님이요? 왜요? 애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오세요. 학교에 갔어요. 큰애 반 애들 앞에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이 엄마예요. 보험이라는 박옥경입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긴장이 되었어요. 보험 설계사도 하나의 직업이고 당당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너희 부모님들도 너희를 위해 일을 하듯이 나도 내 딸을 위해 일을 하고 있어. 직업이 다르고 집안 사정이 다를 뿐이야. 우리 서영이하고 잘 지내줘. 아이들은 숙연해졌어요. 부탁을 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큰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당연하지. 엄마니까. 그날 이후로 큰애를 괴롭히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이혼하고 2년째 되던 해, 보험 일은 점점 잘 됐어요. 한 달에 30건 정도 계약하고 월 수입 500만 원. 빚도 다 갚았고 드디어 저축도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 어느 사장님을 소개받았어요. 50대 초반, 부동산 투자 회사 운영. 박 설계사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정말 성실하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보험 좀 맡아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분 회사 직원 10명 보험 계약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박 설계사님,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투자요? 부동산 투자. 요즘 땅값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투자하면 1년에 30% 수익 나와요. 30%에 솔깃했어요. 근데 저 돈이 많지 않아서요. 얼마나 있으세요? 3천만 원 정도요.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3천만 원이면 괜찮은데요. 제가 투자 잘 되는 곳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일주일 뒤 그분이 투자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3천만 원만 주시면 돼요. 1년 뒤에 4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계약서를 읽어봤는데 어려운 말만 가득했어요. 이거 안전한 거죠? 당연하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예요. 지금까지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믿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사인했어요. 3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1년만 기다리세요. 그럼 4천만 원 받으실 거예요. 1년 뒤면 1,000만 원이 늘어나 그럼 애들 교육비도 더 쓸 수 있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게 사기인 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투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잘 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중간 수익 같은 거는? 그건 1년 뒤에 한 번에 드릴게요. 아, 내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그분이 사기꾼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9개월째 그분 전화가 안 받아졌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 보냈어요. 사장님,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해서 그분 회사에 갔어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문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경비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여기 회사 어디 갔어요? 아, 한 달 전에 야밤 도주했어요. 다들 사기당했다고 난리 났었어요. 아줌마도 당한 거예요? 저 3천만 원. 아이고, 여기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천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3천만 원.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왜 그걸 믿었지? 내가 바보였어?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접수해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돈 돌려받기는 어려워요. 그럼 전 어떡해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 3년이 날아갔어. 그때 전화가 왔어요. 지점장님이었어요. 옥경 씨, 소식 들었어요. 괜찮아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모으면 돼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시작하면 돼. 한 번 했는데 2번 못해? 할 수 있어.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에 50건 계약. 1년 만에 3천만 원 다시 모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투자 안 했어요. 그 사건으로 배웠어요. 쉬운 돈은 없다. 내가 직접 번 돈만 진짜 내 돈이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지나고 3천만 원 다시 모으고 6개월 뒤 작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작은 애가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피곤해. 공부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코피도 자주 나고. 코피? 응, 일주일에 2~3번씩. 불안했어요. 병원 가보자.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아니야. 가보자. 다음 날 병원 갔어요. 피 검사했어요. 며칠 후 결과를 보러 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네,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네, 백혈병 혈액암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요? 네, 당장 입원해서 치료 시작해야 해요. 치료하면 낫나요? 항암 치료하면 70% 정도 완치율이에요. 70%, 30%는 죽는다는 거잖아요. 상담 후 작은 애한테 말해야 했어요. 민지야, 백혈병이래. 혈액암 치료해야 해. 작은 애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 죽어.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치료하면 나아. 진짜? 그럼 엄마가 꼭 낫게 할 거야. 작은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지를 입원시키고 가슴이 무너져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작은 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대머리 되는 거야? 일시적인 거야. 나중에 다시 나 못생겨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민지는 언제나 예뻐. 항암 때문에 작은 애는 괴로워했어요. 작은 애가 말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엄마 나 죽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민지는 꼭 나아.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버는 돈을 다 병원비로 썼어요. 저축한 3천만 원도 6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항암 6개월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민지는 완치가 되었어요. 돈은 다 날아갔지만 딸이 살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작은 애 완치되고 저는 보험일에 더 매진했어요. 한 달에 80건 계약. 회사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우수사원상, MVP상. 그런데 같은 지점에 김설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5년 선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박 설계사는 참 운이 좋네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나보다 열심히 해?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어요. 3개월 뒤 지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옥경 씨, 고객 민원이 들어왔어. 민원이요? 응. 고객이 당신한테 사기당했대. 뭐라고요? 보험금 타려고 하는데 당신이 설명 안 해준 조항이 있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 항상 자세히 설명해요. 고객은 안 들었대. 누구인데요? 김씨 성 쓰시는 분. 제가 최근에 계약한 분이었어요. 그분 김설계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김설계사님이 자기 친척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지점장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김설계사님이 그러셨어요. 본인은 이미 친척분 보험 다 해드려서 저한테 맡긴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김설계사가 당신 모함하려고 한 거야.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지점장님이 김설계사를 불렀어요. 김설계사,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소리예요? 박옥경 씨를 모함한 거잖아. 모함이요. 천만에요. 제 친척이 진짜로 민원 넣은 거예요. 당신 친척한테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김설계사가 저를 질투한다는 걸 결국 민원은 무마됐어요. 하지만 기분이 찝찝했어요. 한 달 뒤 이번에는 다른 민원이 들어왔어요. 박옥경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대. 제가요? 고객 개인 정보를 다른 곳에 팔았대. 그럴 리가 없어요. 조사가 들어갔어요. 결과는 무혐의하지만 소문이 났어요. 다른 설계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박옥경, 정보 유출했대. 에이, 설마.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조사까지 받았잖아. 억울했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산 게 잘못이야? 그날 밤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로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 날 회사 전체 회의에서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지난 5년간 보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고객을 속인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되는 게 싫으니까.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정말 좋거든요. 고객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김 설계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뒤로 모함이 멈췄어요. 보험 시작한 지 8년째 저는 지점장이 됐어요. 최연소 지점장. 취임식 날 제 팀원들이 축하해 줬어요. 지점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우리 다 같이 잘해봐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지점장 됐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험 시작한 지 14년 만이었어요. 그해 연말 회사에서 전국 시상식이 있었어요. 올해의 보험왕 10인. 제 이름이 불렸어요. 박옥경 지역단장. 무대에 올라갔어요. 수천 명이 박수 쳤어요. 트로피를 받았어요. 무대 위에서 객석을 봤어요. 큰애와 작은애가 있었어요. 둘 다 울면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험을 시작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 나가고 두 딸과 치매 시어머니와 4천만 원 빚만 남았을 때 처음엔 한 달에 3-4건도 힘들었어요. 명함 1000장 돌리면서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죽으니까. 1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나타나 돈 뜯어가고 딸이 왕따 당하고 힘들게 모은 돈 사기당하고 딸이 백혈병 걸리고 동료한테 모함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는 두 딸이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포기하는 모습을요. 아니면 이기는 모습을요. 저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준 고객들, 저를 응원해준 동료들, 그리고 저를 기다려준 제 딸들의 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객석이 기립박수로 들끓었어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큰애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작은애는 간호대를 나와서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어요. 두 딸 모두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 다녔어요. 큰애가 말했어요.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이야. 왜? 나는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 엄마는 진짜 대단해. 너도 충분히 강해. 아니야. 엄마가 특별한 거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 망했어. 작은애도 말했어요. 엄마, 나 간호사 된 거 엄마 덕분이야. 내가 아플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했거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 그리고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제가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딸들을 포기하지 않고 키운 것, 그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보험일 시작한 지 27년째. 큰애는 결혼해서 손주 하나 낳았어요. 작은애는 내년에 결혼해요.
저는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어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샀어요. 빚은 하나도 없고 통장에는 5억 정도 있어요. 매년 100명 넘는 후배들을 교육해요. 후배들이 물어요. 지점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전 이렇게 대답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맞아, 그게 제일 어려워. 인내를 갖고 그것만 하면 돼. 무너질 것 같아도, 하루만 더 죽을 것 같아도,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어. 그리고 10년이 지나 있어. 그럼 당신도 여기 서 있을 거야. 요즘 후배들 보면 안타까워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요. 지점장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했는데? 3개월이요. 3개월? 네. 계약이 잘 안 돼요. 전 말해줘요. 나는 1,006개월 동안 한 달에 3-4건 밖에 못 땄어. 명함 1,000장 돌려야 상담 약속 겨우 한 건 잡혔어.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어. 그래도 포기 안 했어. 왜냐하면 포기하면 죽으니까. 너는 포기해도 안 죽잖아. 그럼 왜 포기해? 미안해. 너무 직설적이었지? 근데 진심이야.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포기해. 조금만 힘들면 다른 거 찾아. 그러면 평생 성공 못해. 뭐든 5년은 해봐야 해. 3개월 만에 뭘 알아?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요. 제 고객 중에는 25년 넘게 함께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옥경 씨, 당신 참 변했어. 어떡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어설펐거든. 설명도 더듬고 자신감도 없고 지금은 완전 프로야. 말도 잘하고 확신도 있고. 하하, 25년 했으니까요.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진심.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객을 대하는 진심은 똑같아. 그 말이 제일 기뻐요. 제가 평생 지키려고 한 게 진심이거든요. 큰애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한테 사과할 게 있어. 뭔데? 중학교 때 엄마 창피하다고 했잖아. 정말 미안해. 그건 진작 잊었어. 아니야. 나는 기억해.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 알겠어. 나도 이제 엄마가 됐잖아. 내 딸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아플지.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 넌 어렸잖아. 아니야.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는 우리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잘 자라줬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행복했어요. 딸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가끔 그때의 나를 생각해요. 화장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던 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절망하던 나. 그때 그 여자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옥경아, 괜찮아. 너 지금 엄청 힘들지. 근데 10년만 버텨봐. 10년 뒤에는 보험왕이 될 거야. 20년 뒤에는 강남에 집 살 거야. 딸들은 훌륭하게 자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루만 더 버텨. 넌 할 수 있어. 넌 생각보다 훨씬 강해. 그때 그 여자가 들었다면
조금 덜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희망은 있었을 거예요. 지난해 봄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옥경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사랑병원 사회복지사예요. 혹시 김민우 씨 아세요? 옛 남편 이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보호자가 없으셔서요. 지갑에 이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병이었어요? 간암 말기였어요. 3개월 전에 입원하셨는데 홀로 계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 아니, 옛 남편이 죽었다는 말에 슬프다는 마음보다 그냥 허무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옛 남편의 유품이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낡은 지갑, 핸드폰,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를 열었어요. 옥경아, 이 편지를 내가 읽는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었어. IMF 때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갔어. 그런데 너는 달랐어.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떠나고도 너는 애들 키우고 빚을 갚고 성공했더라. 소식은 들었어. 내가 보험왕 됐다는 거. 자랑스러웠어. 동시에 부끄러웠어. 나는 도망갔는데 너는 싸웠으니까. 애들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좋은 아빠가 못 됐다고. 그리고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진짜로 사랑했어.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이 났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냥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큰애와 작은애한테 물었어요. 아빠 장례식 갈래? 큰애가 말했어요. 가야죠. 그래도 아빠인데. 작은애는 울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빠잖아요. 딸들과 셋이 장례식장에 갔어요. 조문객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큰애가 말했어요. 아빠, 그동안 힘들었죠? 이제 아프지 마세요. 작은애도 말했어요. 아빠,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세요. 우리는 함께 절했어요. 그렇게 옛 남편을 보냈어요. 장례식 다녀온 밤,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글쎄, 용서라는 게 뭘까? 아빠가 우리한테 한 짓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들잖아. 맞아. 근데 있잖아. 이제 아빠도 없는데 계속 미워하면 우리만 힘들어. 그럼 용서하는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놓아주는 거지. 아빠를 미워하는 것도 놓아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워. 큰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평생 미워했을 거야.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워하는 것도 지치더라.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나아. 그날 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드디어 놓아준 것 같았어요. 작년에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옥경 장학재단 설립.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첫 해에 50명한테 장학금을 수여했어요. 학생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사장님도 한부모 가정이셨다며요? 응, 너희 엄마처럼. 그런데도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럼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그 학생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가졌던 그 희망과 똑같은 올해 제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여자. 출판 기념의 날. 500명이 넘게 왔어요. 제 고객들, 후배들, 가족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책을 쓴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요. 저도 한때는 절망했어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적도 올 거예요. 꼭 올 거예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한 여성분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지금 이혼하고 애들 키우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버텼어요? 하루씩이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했으니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강연도 많이 다녀요. 대학교, 기업, 단체. 어제는 여고에서 강연했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의사요. 변호사요. 선생님이요. 좋아요. 다 좋은 꿈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꿈이 아무리 멋져도 포기하면 끝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언젠가 이루어져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꿈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루만 더 버텨요.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달에 작은 애가 결혼해요. 예비 사위는 의사예요. 작은 애랑 같은 병원에서 일해요. 얼마 전 예비 사위가 인사 왔어요. 어머님, 민지한테 잘할게요. 우리 민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 민지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알아요? 네, 민지한테 들었어요. 백혈병도 이겨내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민지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민지 엄마도 대단해요. 예비 사위가 웃었어요. 그럼요, 어머님이 제일 대단하시죠. 민지가 항상 말해요. 엄마 같은 여자가 되고 싶다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결혼식 날이 기다려져요. 작은 애도 행복하길.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오전 6시 기상 산책한 시간. 아침 먹고 출근. 오전에는 고객 미팅. 점심에는 후배들과 식사. 오후에는 교육. 저녁 6시 퇴근. 집에 와서 손주랑 놀아주고 밤 10시 취침. 평범하죠? 근데 이 평범함이 너무 좋아요. 27년 전 제가 꿈꿨던 삶이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가족과 시간 보내고
평범하게 잠드는 것,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일단 65살까지는 일할 거예요. 후배들 교육하고 고객들 관리하고 그리고 장학재단 키울 거예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세계 여행 가고 싶어요. 큰애, 작은애랑 같이 우리 셋이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27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 이제는 좀 놀아도 되겠죠?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는요? 저는요? 아마 모두 무너졌겠죠. 근데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끝이니까. 버티면 희망이 있으니까. 2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어요. 두 딸은 훌륭하게 자랐고 손주는 예쁘게 크고 있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근데 이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앞이 안 보이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울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버텨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당신도 여기 서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현재 박옥경은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 중이며 매년 100명 이상의 후배를 교육하고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